안녕하세요, 푸드박스입니다. 오늘은 이 숙성회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해요. 보통 회를 먹는 스타일이 크게 두 가지로 나눠 본다면은 식감을 좀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고요. 그리고 감칠맛을 좀 더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아니면 저처럼 어정쩡하게 중간 단계를 좋아하는 분들도 계세요. 자, 보통 횟집에서 먹는 이 화로회가 있고요. 또는 이게 숙성회를 전문으로 하는 식당들이 요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화로회와 숙성회의 그 차이점을 좀 살펴볼까 합니다. 먼저 화로회는 이 살아있는 생선을 이제 바로 손질해서 먹기 때문에 이 식감이 강한 회, 아주 쫄깃쫄깃한 그런 식감을 가진 회라고 할 수가 있어요. 보통 화로를 잡으면 사후 경직이 일어나기 전에 그런 상태가 되죠. 그래서 단단하기보다는 좀 말랑거리면서 무르지 않는 그런 식감을 가지게 됩니다. 보통 우리가 쫄깃거린다, 이제 그런 표현을 합니다. 보통 우리가 바닷가 어시장에서 이렇게 회를 사 먹거나 아니면 횟집에서 주문해서 먹는 회들이 여기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쫄깃한 식감이 있는 회이기 때문에 쌈이 이제 곁들여서 반찬으로 나옵니다. 그럼 숙성회란 무엇일까요? 요즘은 숙성회를 취급하는 식당들이 많이 늘었죠. 예전에는 그 숙성회를 팔다 남은 걸 주는 걸로 오해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소비자들의 인식도 많이 변화가 돼서 이제 좋아하시는 분도 많이 있습니다. 이 숙성회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활어를 죽이게 되면 이제 선어가 되죠. 이제 그 후 사후 경직이라는 것이 이제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 다음에 좀 지나면 이제 근육이 풀어지게 되겠죠. 그러면서 자기 소화가 되면서 마지막으로 부패가 시작이 됩니다. 이 과정에서 생선에는 많은 변화가 생깁니다. 숙성회를 먹어보면 감칠맛이 좋아 라는 그런 말을 많이 하곤 해요. 이 혀는 네 가지 맛을 느끼죠. 신맛, 짠맛, 단맛, 쓴맛 이렇게 느끼는데 매운맛이나 떫은 맛은 이제 구강 점막을 자극할 때 느껴지는 그런 통증들을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제5의 맛이 있는데 바로 감칠맛이에요. 느끼하거나 고소한 그런 음식들을 좀 먹었을 때 더 먹고 싶다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죠. 네, 그런 걸 감칠맛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어요. 이 감칠맛을 내는 물질이 그 다시마에 들어있는 글루탐산이 있고요. 그리고 생선에 들어있는 이노신산이 있습니다. 또 버섯에 들어있는 이제 구안일산이 있어요. 그래서 글루탐산이랑 나트륨 이게 합쳐지면 글루탐산 나트륨이 되는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MSG가 되는 겁니다. 이 감칠맛을 풍부하게 만드는 육수에는요, 보통 다시마, 가다랑이포, 멸치나 디포리 같은 걸 넣어서 이제 육수를 만들곤 해요. 네, 이제 숙성회로 돌아와서요. 이 생선이 죽게 되면은 이제 숙성이란 게 우리가 표현하는 숙성이 되는데 그때 이노신산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특히 이 생선이 죽으면 이 몇 시간 동안 이노신산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다가 서서히 이제 줄어들게 됩니다. 이때 이제 생선에는 감칠맛이라는 것이 생기게 됩니다. 근데 이제 화로를 손질해서 바로 먹게 되면은 식감이 좋죠. 쫄깃하고 이렇게 사후 경직이 시작하기 1시간, 3시간 요 정도 이내고요. 이때 쫄깃한 식감을 즐길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시간이 더 지나서 숙성이 되면은 이제 하루 정도까지는 탱글한 식감하고 찰진 식감이 좀 느껴지기 시작을 해요. 이제 거기에 이제 감칠맛이 이제 더 더해진 거죠. 이제 24시간이 지나면 쫄깃함은 없어지고 찰진 식감의 감칠맛. 2일 정도가 지나면 이제 기호에 따라서 드시는데 식감이 좀 많이 부드러워져요. 감칠맛하고 단맛은 많이 증가합니다. 그 후로 숙성회로 즐기시던가 혹은 초밥으로 즐기기도 해요. 물론 생선의 종류와 전처리 방법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이 화로회 숙성회 초밥을 이제 식감으로 좀 구분을 해보면 이래요. 일반적으로 횟집에 가면 쌈을 주는데 이 쌈에다가 숙성회를 넣어서 먹게 된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숙성회의 강도는 굉장히 무르죠. 쌈의 강도는 더 단단합니다. 그래서 회의 맛을 잘 못 느끼게 되고 이 쌈만 씹게 되는 거예요. 물컹한 식감에 실망하게 되는 그런 결과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화로회는 식감 정도는 되어야 쌈이랑 같이 먹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쌈이랑 화로회랑 같이 나오는 거예요. 이 숙성회는 감칠맛, 단맛 등 그 생선 특유의 맛이 느껴지게 돼요. 그래서 찰진 식감이기 때문에 이 생선회만을 좀 즐기는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그래서 입안에 씻어낼 수 있는 곁반찬, 염교나 초생강이 좀 필요하고요. 이 초밥은 숙성회보다 조금 더 부드럽죠. 그래서 초밥의 밥이 부드러움과 이 생선의 그 부드러움이 비슷할 때 두 재료가 잘 어우러져 좋은 맛을 즐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초밥집에 가면은 화로초밥을 비싸게 파는 경우가 있어요. 예, 근데 먹어보면 회 따로 밥 따로 입안에서 분리가 돼요. 네, 화로초밥은 좀 그래서 좀 그렇죠. 또 비싼 돈 주고 먹기가 좀 그래요. 자, 이제 정리를 좀 하면은 이렇습니다. 화로회는 사후 경직이 일어나기 전에 1시간에서 3시간 사이에서 먹는 회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숙성회는 화로를 죽은 회, 저온에서 숙성한 회를 말을 합니다. 그리고 선어회 같은 경우는 산지에서 죽어서 올라오는 생선을 이제 손질한 회를 선어회라고 해요. 자, 여름에 제가 활민어를 소개할 때 화로를 손질해서 먹는 것과 선도 좋은 선어 민어를 회로 먹는 것과 다르다는 이제 그런 말들을 해요. 근데 큰 차이가 있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이 숙성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화로 상태에서 직사시킨 경우 시간이 지나면서 쫀득함과 찰짐이 있어요. 그런데 자연사하는 경우 있죠. 자연사된 것들이 이제 유통이 돼요. 그거는 선도는 좋아서 횟감은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이 숙성의 장점인 그 찰진 식감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이거 왜 맛있다고 하는데 왜 푸석한 식감이 느껴지지? 라고 해서 좀 실망하시는 분들이 생겨요. 그래서 민어회 맛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숙성회와 선어회는 식감에는 많은 차이가 있어요. 근데 뭐 먹는 방법은 개인의 기호에 따라 또 생선의 종류에 따라 다르죠. 그래서 저는 화로회로 먹는 걸 선호하는 그런 생선은 있고 또 이제 꼭 숙성을 해서 먹는 생선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숭어 같은 경우는 화로로 먹는 걸 좋아해요. 숭어의 쫄깃한 식감에 중점을 둬서 그렇거든요. 근데 참돔 같은 경우는 4시간에서 6시간 숙성하는 걸 좋아합니다. 참돔 특유의 식감이 사라지기 전에 먹는 걸 좋아해요. 광어는 8시간에서 10시간 정도 숙성을 하는 걸 좋아하고 또 제빵어나 방어 자바리 같은 경우는 긴 시간을 좀 숙성을 해요. 그래서 시간대별 숙성의 변화 요거를 좀 즐기는 편입니다. 네, 보통 식당에서 이 셰프의 스타일에 따라서 생선의 처리 정도가 달라지는 것 같아요. 숙성을 얼마나 시키냐가 달라지겠죠. 뭐 개인차로 식감이나 감칠맛의 선호도가 다 달라서요. 자신만의 그 숙성 정도를 찾는 게 아주 좋을 듯 합니다. 숙성회든 화로회든 다 맛있는 것 같아요. 네, 오늘 화로회와 숙성에 대한 영상은 여기까지 준비했습니다. 어떻게 유익한 그런 정보가 되셨나요? 그럼 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꼭 부탁드려요. 다음에 또 봬요.